매년 IT 분야의 전략기술 트렌드를 발표하는 리서치 업체 가트너에서는 2017년에 10대 전략기술 트렌드를 제시하면서 지능형, 디지털, 그물망 등 3가지 테마로 구성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5년간 10대 기술 트렌드로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매년 변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요인에 1, 2위에 랭크된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드 기술과 연산 능력, 빅데이터.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창업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기술 트렌드 중에 첫 번째 ICBM 기술 트렌드를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트렌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차는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대변하는 그 용어로서 ICBM이라는 기술을 이제 많이 언급을 하는데, 그래서 ICBM이 뭔지, 융합 서비스가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서비스, 즉 4차 산업을 대표하는 그런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오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CBM이란 무엇인가? ICBM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 뭐 이런 용어로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죠. 하지만 ICBM은 이제 사물 인터넷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모바일 기기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이와 같은 4차 산업의 어떤 핵심 기술을 이제 총칭해서 ICB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 ICBM은 뭐의 약자냐면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의 약자입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에서는 이와 같은 4가지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이 4가지의 핵심 기술과 인공지능이 같이 융합이 돼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이제 창출하고 제공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고, 핵심 기술은 ICBM과 AI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가치를 하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처럼 이제 생산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또 뭐 자율주행차, 스마트 홈, 또 스마트 헬스케어 등등의 이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이런 시대를 기술을 이제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ICBM은 21세기 산업의 석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앞으로 세계는 이 ICBM 기술과 이제 인공지능을 잘 이렇게 융합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이렇게 생산하고 제공하는 그와 같은 국가와 기업이 앞으로는 이제 더욱더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 그래서 ICBM은 21세기 산업의 석유다. 그만큼 이제 어떤 핵심 자원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ICBM은 초연결 시대를 구현하는 주요 구성 요소로,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에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주력하고 있는 그런 분야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IoT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성장세가 상당히 빠르고요. 많은 나라에서 보면은 IoT와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 다음에 모바일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IoT를 먼저 자세히 살펴보면 인터넷 오브 띵스죠. 그래서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해서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의미하죠. 이 IoT는 이제 가전제품이라든지 모바일 장비 또는 웨어러블 컴퓨팅 이런 쪽에 다양한
곳에 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게 보시다시피 이제 많은 그 분야, 사람과 장소, 사물을 모두 연결하는 그와 같은 기능을 저희들한테 제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규모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급성장을 앞으로 할 그 추세고, 2013년 대비 2020년에는 서비스 관련 매출도 2.3조 원에서 9조 원, 22.9조 원, 약 한 10배 이상 시장이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정도로 앞으로 IoT 시장은 굉장히 급성장을 할 그런 이제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oT는 크게 이제 사물 인터넷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드웨어 분야라든지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라든지 네트워크 분야의 어떤 인터넷 기술이 개발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이와 같은 기술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가정에 특히 이제 스마트홈 분야가 상당히 많이 발전할 가능성이 많고요. 사무실 역시 이제 스마트 오피스. 그래서 뭐 모든 사무 그 공간이 굉장히 스마트해지고, 그다음에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해서 어떤 생산 자동화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그 외에 이제 공공장소 같은 경우 이제 IBM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 시티 자체를 하나 이제 IoT 모든 사물을 다 연결해서 센서를 연결하고, 그래서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전 그 시설 안전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스마트 시티까지도 이제 예상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인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은 IT 자원을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의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서 웬만한 그 자료들은 클라우드 인터넷과 연결된 그 서버에 저장을 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제 B2B 시장과 B2C 시장에 다양한 형태로 지금 진화되고 있고, 사물 인터넷 또는 빅데이터하고 연결하는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핵심 인프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클라우드 게임 등을 이용해서는 클라우드 요 컴퓨팅을 위해서는 뭐 클라우드 게임 이런 부분들 또 앞으로 상당히 많이 활성화될 예정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사, 대표적인 통신사 KT, LG 플러스 SK텔레콤, 또는 뭐 T클라우드 등등, 또 포털도 이제 네이버, 다음 이런 데서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같은 이 글로벌 기업들도 IBM 특히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발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역시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뭐 상당히 한 23.8% 연평균 이렇게 좀 빠르게 시장의 성장을 하고 있고, 해외 역시도 약 한 20% 이상 빠르게 성장하는 이와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역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와 같은 하드웨어 부분 또는 소프트웨어 부분 또는 네트워크 분야의 다양한 기술 개발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이제 개발 지원은 주로 하드웨어 쪽은 이용자한테 이제 저장 공간, 그다음에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에는 이제 이용자들한테 어플리케이션 개발 툴을 제공해서 이용자들이 쉽게 자기들이 어떤 어플리케이션 개발해서 그것을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서비스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활성화될 거고요. 네트워크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다양한 이 기반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서비스 관련된 네트워크 지원을 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확장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인데요. 빅데이터는 이제 대량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해서 거기서 이제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한 다음에 그 지식을 가지고 생산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의사결정에 유용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빅데이터 산업도 역시 이제 인프라 산업이냐 또는 뭐 소프트웨어 산업이냐 또는 서비스 산업이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 세 가지 분야별로 다양한 지금 빅데이터 관련된 그런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서비스가 현재 많은 개발이 돼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자는 이제 아무래도 인프라 쪽은 이제 IBM이라든지 HP라든지 뭐 시스코, 다음 등등의 하드웨어 전문 업체가 지금 이걸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외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이제 SAP가 상당히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이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관련돼서는 이제 뭐 아마존이라든지 웹 서비스, 액센처 이런 데서 빅데이터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의 한 예를 본다면 이제 창업할 때도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우리마을 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 해서 사실 이제 골목 상권에 창업을 하는 경우에 그 상권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골목 상권 분석을 약간 빅데이터, 지역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폐업의 추이라든지 뭐 매출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유동 인구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제공을 해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그 상권에 대한 정보를 아주 심층적인 그런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유형이라든지 또 소비자의 어떤 특성 정보 이런 것을 제공해서 어떤 이 가게 창업에 유용한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서비스인데요. 이건 보통 우리가 O2O 서비스다, 즉 온라인 투 오프라인 서비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것은 뭐냐면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해서 저희 그 두 가지 서비스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을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O2O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소셜 커머스의 성장을 주목해서 처음으로 언급한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온라인 그다음에 투 오프라인에서 특히 이제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이제 많이 이제 일맥상통한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예를 든다면 이제 이와 같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뭐 카카오 택시라든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직방 이와 같은 업체들이 이제 O2O 서비스의 대표적인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이자 이제 주요 서비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우리가 정보를 검색하고 실제 어떤 그 서비스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제공을 받는 이와 같은 형태의 이제 서비스인데 뭐 배달의 민족 뭐 대표적인 그 O2O 서비스의 아주 대표적인 서비스고요. 그래서 잘 많은 최근에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세계 비즈니스 판도를 뭐 강타하고 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모바일 O2O 서비스가 많이 개발되고 지금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그 O2O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비브로스라는 회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헬스케어 플랫폼. 그래서 이제 똑딱이라는 앱을 개발한 회사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병원을 갈 때 이제 병원에 대한 그 예약 서비스를 이제 모바일로 접수를 하고 검색하고 접수를 해서 접수가 되면 실제 병원 가서 정해진 시간에 이제 예약된 시간에 가서 많은 그 기다림이 없이 기다리지 않고도 바로 이제 의사와 진료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예약 서비스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예약을 하고 오프라인에 가서 이제 서비스를 받는 이런 이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이제 모바일 O2O 서비스의 한 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인공지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수송 기술 트렌드. 대표적으로 이제 보시면 인공지능이 이제 모든 분야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ICBM 기술과 융합되고 다양한 이제 분야의 이제 그런 최적인 기술이 개발되고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적용된 대표적인 그런 분야 중에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지능형 로봇, 감시, 또 교통 제어, 그다음에 이제 자동 수송 기술 트렌드 측면에서 이제 드론이
대표적인 그런 이제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모든 기술들이 사실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술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인데요. 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가 운전을 안 하고도 자동차 스스로 그 주변의 주행 환경을 인식해서 목표 지점까지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꿈의 자동차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와 같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정말 상용화되고 완성도가 높아진다면 뭐 우리가 출퇴근할 때 아무 문제 없이 그 차 안에서 우리가 책도 볼 수 있고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뭐 업무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율주행 기술 수준은 크게 이제 제로부터 5단계까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제로는 이제 드라이버 올리, 즉 아무 차에 인공지능의 어떤 그 자율주행 기술을 지원받지 않고 운전자가 오직 수동으로 운전하는 상태를 제로고요. 약간은 이제 도움을 받는 어시스티드가 1, 그다음에 파셜 오토메이션 부분 자동화가 2단계, 컨디셔널 오토메이션은 조금 더 이제 오토메이션 단계가 또 향상 단계죠. 그러니까 하이 오토메이션은 대부분의 기능이 다 이제 자동화되어 있는 단계가 4단계.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는 풀 오토메이션이에요. 이건 아무 이제 그 우리 사람들이 그냥 뭐 내비게이션 이렇게 해서 목적지만 딱 입력하면 차가 알아서 사람이 전혀 손대지 않고도 알아서 이제 목적지까지 이제 운전을 해주는 그런 풀 오토메이션 단계. 그래서 사실 5단계 가야 완전 상용화된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를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현재 어느 단계냐? 보시다시피 이제 완성차 업체 대비보다는 사실 ICT 업체들이 이 자율주행차 자동차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구글이죠. 예, 구글 같은 경우는 이미 2020년에서 5단계, 애플도 역시 5단계 정도 생각하고 있고, 완성 그 차 업체는 현재는 3레벨 정도, 조금 더 올라간 데가 이제 4레벨 정도, 아직 5레벨 수준까지는 안 왔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완전 그 5단계, 5레벨 수준의 그 자동차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한 2020년 아마 이제 내후년쯤 되겠죠. 예, 그때나 돼야 이제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는 이제 지능형 로봇입니다. 로봇은 이제 스스로 주위 환경을 인식해서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로봇을 말하죠. 예, 그래서 크게 로봇은 이제 전문 서비스용 또는 이제 개인 서비스용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하는데, 전문 서비스용은 보시다시피 군사라든지 의료 또는 뭐 구조, 건설, 물류 등 어떤 특수한 목적 서비스에 이제 제공되는 로봇이고, 개인 서비스용은 이제 가사 또는 뭐 장애인 보조라든지 엔터테인먼트, 교육 등 이와 같은 분야가 이제 개인용 서비스인데, 앞으로 이제 이 지능형 로봇 시장이 굉장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앱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봇의 시대가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능형 로봇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인공지능 투자, AI 투자하고 이제 관련된 전문 인력 확보에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AI 관련 시장 규모는 보시다시피 이제 IDC 같은 경우는 약 한 2015년에 1270억 달러인데 2017년에는 1650억 달러. 그다음에 음성 인식 최근에 굉장히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 이런 부분에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840억대에서 약 1139달러. 해서 한 30% 이상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맥킨지라든지 짐에서 많은 기업들이 AI 관련 시장 규모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기술이 적용된 것들이 스마트 비서 서비스 또는 뭐 챗봇, 채팅 로봇이죠. 이런 시장이 이미 현재 성장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게 애플 시리라든지
MS의 코타나 뭐 구글의 나우 이런 서비스들이 음성 인식을 음성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인식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로봇 이런 기술들이 지금 많이 이제 상용화돼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지능형 감시 시스템인데요. 최근에 이제 강력한 뭐 범죄, 강력 범죄라든지 재난, 뭐 재해 상황들을 미리 사전에 빠르게 인식해서 여기 관련된 영상 정보 수집하고 그래서 그걸 자동으로 이제 행위를 감지해서 필요시 사용자한테 이제 위기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지능형 감시 시스템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강력 범죄 같은 경우에 그죠? 미리 이제 그것을 감지를 해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그 위기를 이제 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지능형 감시 시스템도 최근에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지능형 교통 제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이 길에 기존의 교통 체계에 이제 정보통신, 제어 또는 뭐 전자 등의 지능형 기술을 이제 접목시켜서 이게 차세대 어떤 교통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들을 이제 지능형 교통 제어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교차로에 많은 이런 센서들이 다 이제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차에도 역시 이제 이런 센서들이 부착이 돼서 이제 그 교통 흐름을 감지하고 그 교통 흐름을 감지하면은 이제 신호등도 어떻게 보면 그 교통 흐름에 맞춰서 적절히 신호등이 반응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교통 흐름을 좀 더 원활하게 해서 정체를 좀 개선시켜주는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많이 상용화되지 않겠나. 그래서 보시면 이제 모든 교통 체계에 센서와 네트워크, AI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접목이 돼서 스마트한 교통 흐름, 교통 제어, 교통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시스템이 이제 지능형 교통 제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 이제 최근에 국내에서 개발한 그런 뭐 재미있는 스마트 로봇인데요. 이것은 이제 뭐냐면 보시다시피 굉장히 작습니다. 10cm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용도는 뭐냐면은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견했을 때 또는 외부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인식해서 알람을 해주고 또는 이제 경고를 울려주는 이와 같은 어떤 가정에서 필요한 그래서 이제 그 일종의 침입자를 이제 방지해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입니다. 그런 로봇이고요. 상당히 뭐 재미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래서 현재 $229 판매하고 있고 아마존에서 이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스마트한 로봇들이 가정에도 많이 보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인데요. 뭐 드론 여러분들 요즘 뭐 많이 집에서도 또 취미로 이제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능형 무인 항공기 이제 의미하고 본래는 이제 군사용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오픈 소스 드론이 제작되면서 이제 모든 코드나 이런 것이 오픈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활용해서 다양한 분야에 드론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헬기캠 해서 방송 촬영 또는 환경 보호, 재난 방제 이런 데 좀 적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아마존에서 자기들의 어떤 전자상거래 시장 분야에서 이제 물류 운송을 담당하는 기능을 아마존 같은 경우 이제 요 드론을 이용해서 그 물건을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뭐 이와 같은 분야까지 즉 물류까지도 드론을 활용하는 그런 서비스가 개발되는 등 활용 분야가 굉장히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저희 보시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촬영이나 취미 또는 이제 농업 쪽에도 농약을 이제 살포할 때 이 드론을 이용해서 많이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프라 관리 굉장히 큰 그 야적장 할 때 이거 사실 사람이 일일이 다니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드론을 띄워서 이제 관리를 해준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배, 또 화물 수송 이런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드론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중국 또는 미국이 이제 상당히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이제 DJI라는 이 중국 회사는 지금 뭐 세계 1위 드론 시장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제품들을 또는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1위, 5위, 7위, 10위 모두가 중국 업체예요. 우리나라도 좀 분발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같이 다양한, 특히 여기 보시면 이제 이항사 같은 경우는 사람이 탈 수 있는 1인용 유인 로봇을 최근에 개발해서 이제 이렇게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앞으로 이 드론의 어떤 활용 분야는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될 거다 하는 것이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 공장과 3D 프린팅 기술 트렌드입니다. 그 스마트 공장은 이제 팩토리 오토메이션이 이제 진화한 형태죠. 즉 공장 자동화에 인공지능 기술이 또는 ICBM 기술이 같이 융합이 되면서 기존의 공장 자동화보다 더 스마트해지는 그런 단계를 이제 스마트 공장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스마트 공장 진화 모델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미적용, 뭐 기초 수준, 중간 수준, 고도화 수준까지 이 단계별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기초 수준은 일부 공정에 적용하는 그런 정도고요. 국내 선도 중견 중소기업들이 이 정도 단계고요. 중간 수준은 이제 국내 대다수 대기업인데 생산 현장에 첨단 ICT를 접목하고 뭐 1차 협력사하고 온라인으로 연계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단계고요. 고도화 단계는 이제 완전 자동 생산 체계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무인 공장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의 사람만 좀 이제 일을 하고 나머지는 웬만한 공정은 다 완전 자동화되는 그런 단계인데 이 경우는 이제 해외의 어떤 선도기업, 또 일부 국내 대기업 정도가 현재 이 단계에서 지금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 같은 경우는 이제 시멘스라든지 뭐 인텔, 미쓰비시 또는 이제 GE 같은 경우가 이제 자기들 어떤 그 공장 설비에 스마트 팩토리를 적용을 해서 상당한 생산성을 좀 올리고 있는 그런 이제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시멘스 같은 경우는 약 75% 자동화를 실현하고 있고, 뭐 인텔도 마찬가지고, G 같은 경우도 뭐 이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굉장히 스마트한 생산 관리, 재고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팅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첨삭 가공, 어디티브 매니팩처링 생산 방식이다. 그래서 디지털화된 3천 설계도에 근거해서 재료는 뭐 굉장히 다양하죠. 플라스틱, 뭐 금속 가루 등등등 많은 그 재료들을 층층이 쌓아가지고 입체형 제품을 제조하는 프린트 기술을 이제 3D 프린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자, 그 3D 프린팅도 최근에 이제 많이 보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는 그런 단계까지 좀 와 있는데 보다시피 이제 산업 적용이 이제 자동차 수송에서 항공 국방,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전력, 헬스케어까지 앞으로 이제 적용이 될 그런 전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 현재는 저희가 이제 분산 제조, 뭐 복합 제로 등등해서 온사이트에서 이제 사이트 그 장소에서 우리가 어떤 재료들을 갖다가 넣어서 뭐 이렇게 제품을 프린팅하는 뭐 그런 단계인데 앞으로는 보시다시피 이제 뭐 산업용 부품까지도 확대되고 또는 이제 주문형 장기 생산까지 특히 이제 재생의료 단계까지도 발전이 가능하다. 재생의료 단계까지 발전하면은 좀 웬만한 우리가 이제 뭐 궁극의 웬만한 어떤 그 인체 장기까지는 아니지만 인체 어떤 부위, 신체 부위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바이오 그런 신체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이 가능한 그런 단계까지도 이제 발전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3D 프린팅 시장도 보시다시피 이제 상당히 많이 증가 일로에 있고요. 이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는 이제 미국이 가장 이제 앞서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 독일, 중국, 한국은 약 한 2.3% 해서 생각보다 이제 다른 그 선진국 대비 뭐 좀 비중이 좀 낮기 때문에 3D 프린팅 시장도 기술 개발 이런 부분에 저도 좀 많은 발전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 3D 프린팅의 한 예입니다. 그래서 $100와 6시간이 만들어낸 기적 대 15,000불. 그래서 여기 이제 다니엘 프로젝트라고 해서 유튜브에서도 상당히 많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이게 보시면 아프리카 수단입니다. 수단에 굉장히 내전이 일어나서 많은 어린이들이 뭐 쥐레를 밟고 발목이 나간다든지 또 포탄을 맞고 뭐 팔다리가 나간다든지 뭐 이런 이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다니엘 친구도 이 소년도 두 팔을 잃었습니다. 두 팔을 잃어가지고 팔을 전혀 이제 쓸 수 없었는데, 이 팔을 이제 제작하기 위해서는 약 한 15,000불이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이 3D 프린팅 이 전문가들이 이 수단에 와서 이 다니엘을 위한 맞춤형 의수죠. 이것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비용이 약 $10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6시간 만에.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한테 두 팔을 3D 프린팅으로 만든 그 의수를 이제 제공을 해서 이 친구가 처음으로 이 의수를 이용해서 이제 숟가락을 이용해서 밥을 뭐 이렇게 음식을 먹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그 사례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그 비디오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다양한 분야에 저렴하게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물건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아주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3D 프린팅 기술은 많은 분야에 확산될 그런 전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주로 하드웨어 쪽은 이제 소재를 쌓고 굳히는 조형기계라든지, 또 소프트웨어 쪽은 이제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디자인, 도면 제작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와 모델링 툴, 디자인, 그다음에 소재가 또 굉장히 이제 다양합니다. 그래서 금속이라든지 뭐 플라스틱, 세라믹, 뭐 샌드스톤 등등 뭐 다양한 이런 그 소재를 적용해서 좀 사용되는데, 저 분야도 굉장히 다양한 소재 개발이 좀 앞으로 일어날 거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의료 쪽, 그래서 이제 고관절 보청기, 뭐 치아 보철문도 이런 쪽에 이제 제조하는 쪽에 사용되고, 자동차 쪽은 이제 범퍼라든지 대시보드 이런 쪽에도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용하고 있고요. 전자나 또는 소비재, 스마트폰 케이스, 뭐 대표적인 거 의류 이런 쪽에도 사용되고 있고요. 뭐 이어폰 등등. 항공 우주 쪽에도 이제 연료, 노즐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가공도 굉장히 어렵고요. 이런 금속 부품에 관해서는 이제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제작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명과학 기술 트렌드인데요. 생명과학 기술 트렌드도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뭐 정밀의료, 재생의료, 의료 IT, 또 생명과학 기술 뭐 이런 적용 사례가 있는데, 정밀의료, 프리시전 메디슨 기술이죠. 이건 뭐냐면 이제 개인의 유전적 특징, 또 임상 정보라든지 생활환경 등등 습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빅데이터에 의해서 수집을 하고, 그것을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제 환자한테 최적의 맞춤형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실시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정밀의료 기술이다. 그 다음에 재생의료는 아시다시피 이제 미래에는 질병이라든지 사고, 노령화 등으로 손상된 그 세포 많이 생기죠. 그것을 이제 소포나 조직, 장기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근원적으로 이제 복원하는 기술을 이제 의미하고요. 특히 뭐 최근에 이제 그 세포 재생 뭐 이런 쪽에 좀 많이 이 기술이 접목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와 같은 기술은 이제 난치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 IT 기술, 헬스케어 IT 기술은 이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환자를 ICT 기술을 활용해서 원격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이런 활동을 의미하고요. 이거 역시 멀리 떨어져서 이제 의료 서비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한테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미 영상 의료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병원에서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와 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 기술 적용 사례는 요거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Y브레인이라는 이 본데 뭐냐면 일종의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의 어떤 병의 속도를 늦추는데 효과가 있는 그 요걸 쓰고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이 전류 자극에 의해서
이제 치매를 좀 더 증상을 완화시키는 이제 그와 같은 기계, 뭐 이와 같은 이제 기계들이 생명과학 쪽에서 많이 이제 개발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상으로 그 4차 산업혁명 관련된 ICBM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전체적인 기술 트렌드를 살펴봤고요. 이 4차 산업 분야에서 또 핵심적인 분야에 관련된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또는 뭐 의료 이런 쪽, 드론 이런 쪽을 저희가 한번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된 창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고 또 발전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창업에 도전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CBM을 21세기 산업의 석유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ICBM은 초연결 시대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로 선제 투자의 주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로 전 세계 IoT 시장은 연평균 28.8% 성장, 2020년에는 1조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GE가 최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최근 몇 년간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에 10억 불을 투자하였고,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데이터 보유 기업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한편 AT&T는 기술 발전을 간과한 휴대폰 사용자 예측 실패로 10억 불의 무선 사업부를 매각 후에 4년 뒤에는 140억 불에 재인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하셨나요? 핵심 포인트를 통해 학습 내용을 상기하며 정리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술창업론 두 번째 시간, 4차 산업혁명 기술창업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술창업 성공 요인과 기업가 정신 1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